추미애 장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아,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를 만들려고 해요. 사실 조국 장관이 이 검찰 윤석열에서 털렸던 부분은 뭐 사모펀드 등으로 시작이 촉발이 됐지만 조국 장관 자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하는 민정수석대 역할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당시 김부겸 그러니까 장관 이렇게 모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서로 합의 같은 걸 보고하는 검찰 개혁의 상징과 똑같은 사람이었죠. 큰 틀에서 보면 조국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털렸다. 근데 조국 장관의 뒤를 잇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아들 병역에 관련된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털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아무 게 또 없습니다. 예. 계속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 짐이 힘. 짐. 나는 힘이란 발음 못해요. 짐이? 침. 국민의 짐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 가지고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뭐 특검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정치 공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한테 의혹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받아줄 거 알면서도 특임 검사 같은 것을 해야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의혹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변호인 이야기로는 그 검사가 검찰에서 뭐 진료 뭐 자료랑 이거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다 확인된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조사 안 하고 수사 시작도 안 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계속 물어뜯는 거 보면 정말 얘들은 창의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렇게 안경환 그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죠. 그 아들에 대한 의혹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나면 나 그거 본 적 있다라는 이상한 사람의 어떤 증인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그게 아니라고 또 다시 반박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써주는 언론은 또 도대체 지능지수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건 아직 검찰이 장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공격을 저는 검찰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검찰은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고 이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죄를 덮는 거는 국진당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졌던 조국 장관을 공격할 때는 없는 죄를 만드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 똑같은 거지. 아니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조국 장관 공격 방식은 정말 그 청문회 때부터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가서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미애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국 장관하고 검찰이 싸워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공을 국진당한테 넘기는 거예요. 판만 깔아주는 걸 검찰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수사를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연을 시키죠, 지금. 이게 추미애 장관을 돕기 위해서 검찰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진당이 정치 공방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지연시키는 겁니다. 이거 수사를 빨리 해버리면 바로 무죄로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검찰과 국진당이 또다시 짬짬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오셨구나. 정확하지 잠깐만요. 사건의 전체 얼개를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의 공세가 계속되니까 추미애한테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지금 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파요. 수술을 받아야 돼. 많이 아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핵심은 그런 거 아니야. 황제 뭐 병역 의혹 해가지고 카투샤도 뭐 일방적으로 들어갔고 통역병 성발에도 뭐 외압이 지급했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여기 이야기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어. 근데 갑자기 부대 복귀, 그러니까 한 달짜리인 줄 알고 나왔는데 20일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국방부 병역 시스템에 거기에 휴가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됐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 간단히 말해서 여기에는 어떤 특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어제 변호인단이 공개했던 이 진단서하고 소견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 진단서 하나 보겠습니다. 그 진단서를 보면 확실해. 그러니까 수술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확실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부대 복귀를 안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진단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우리가 봐도 모를 만한 무슨 슬개 대퇴관절 추격 증후군 이거 알겠니? 오른쪽 무릎슬.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치료 내용에 상병 위에 있는 병명으로 좀 보여주세요. 진짜 설명을 못 해주잖아 지금 내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상병으로 수술적 가료 후 회복 중으로 향후 3개월간 안정 가료 요함. 그러니까 저 통증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입대 전에도 양쪽 무릎 다 이렇게 평소에 좋지 않아 가지고 관리를 좀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 대증적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키면서 이 조금만 애를 쓰면 면제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입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압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견서요. 진단서 말고 지금 일자가 날짜별로는 제가 다시 한번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견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휴가를 연장하거나 자기 개인 휴가를 쓰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보여드려요.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휴가 연장, 부대 복귀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굳이 외압이 필요합니까? 멀쩡한 사람은 쉬게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일단 그런 논리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상병으로 보존적 가료 중인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보존적 가료 중인 상태로 향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 경척 추벽 결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상당히 위중한 거죠. 군대 생활하기 힘들 정도잖아요. 저 소견서에 수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외압을 할 만한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외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휴가 복귀를 안 하게 만들어서 탈령을 무마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대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첨부 자료 했던 것들 중에 2015년 4월 7일 날 수술 관련 진료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4월 5일자 서울 삼성병원 소견서가 있고요. 2017년 6월 21일자 서울 삼성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다 이제 이 자료들을 갖고 부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외압이 있을 필요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는 카투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 편제 내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따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는데 외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만큼의 상황이 이중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이제 당 이름 진짜 문제가 많네. 이제 국힘당의 어떤 의혹 제기나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그렇다면 왜 부대에 기록이 안 남아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 내의 행정 처리 미비는 그 부대에서 책임질 일이지 그 당사자한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밖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행정 처리 여부까지 환자가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그 휴가 처리했다는 최종적인 판단이 육군 행정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면서. 그럼 됐지. 그럼 됐지. 어.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서 씨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왼쪽 무릎을 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이게 입대하기 2년 전인데 지금 4가지 정도의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당이. 그런데 저도 이제 비판받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왼쪽 무릎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애국적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예, 지금 국진당이 주장하는 의혹 부분은 맨 처음에 병가 비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자대 배치에 대한 문제, 통역병 선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보좌관이 전화했다라는 문제까지 해서 총 4개로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4가지 문제들 전부 다 근거 전혀 없는 상태고요. 먼저 지금 여러 방송들을 봤는데,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남국 의원이든 뭐 여러 분들이 다 의혹을 해소를 시켜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좀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예, 너무나도 바쁜 상황인데 그러면 이 카투사라는 문화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그런 보병부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보병부대에서는 갔더니 대대 전체에 대학생 출신이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 이런 거야. 그런데 카투사에 가게 되면 정말 다 난다긴다는 놈들만 있어요. 서로 뭐 전후에 이런 영어 좀 전혀 하고 해. 없습니다. 네? 영어 좀 하고. 네. 영어 좀 하고. 영어로 난다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자기가 다 어느 집 아들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에 서씨 엄마예요 라고 전화를 하든 보좌관이 저 서씨 형이에요 라고 전화를 하든 누가 전화를 하든지 간에 어느 집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러면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식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확대시키고 있어서 내가 중단 좀 시킬게요. 네네. 정리를 너무 앞서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드려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추미애 무슨 특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나가시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팩트 정확하게 팩트만. 추미애 장관이 장관을 5선인가 했죠. 예. 그럼 보좌관이 아들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오래 한 사람. 그렇죠. 막 예. 2, 3년 만에 갈아치우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굉장히 친하대요. 일종의 뭐 삼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이 상황이 되면 추미애 장관과 별개로 아들과 그 지역 보좌관과에 관련되어 있는 이 끈끈한 연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형, 동생. 근데 이게 지금 2017년 6월 달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되고 바로 그 다음 달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간 날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상황에 지금 아들이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병가를 내야 돼. 추미애 장관하고 통화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30일 기준으로 휴가를 나왔는데 20일짜리 부대 복귀를 하라고 하니까 물어볼 사람이 엄마는 바쁘고 지역 보좌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지. 그래서 지역 보좌관이 전화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이게 연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이게 외압이야?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보좌관이 알아보려고 전화한 게 추미애 당시 대표는 상황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외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같이 일하는 보좌관들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지역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왜 개인적인 일까지 그렇게 다 봐주는 거냐. 그러면 이게 뭐 흔히 이야기하는 연예인 뭐 매니저랑 보좌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일까지 다 봐준다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갑자기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존에 정치적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보좌관들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보좌관한테 깊이 있는 어떤 사적인 일까지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같이 투쟁하고 같이 싸워오면서 정치적인 어떤 길을 같이 뚫어온 사람들은 동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는 경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알고 있으면 그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그러니까 당대표 하던 시절에 아들이 많이 몸이 안 좋다. 그게 어떻게 사적인 일입니까?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건강해야지. 당대표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가족들의 건강까지 같이 체크하는 게 보좌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개인적인 일까지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당대표는 뭐 사람 아니에요? 예. 아니 일단 아픈 애를 군대까지 보낸 정치인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뭐 군대를 그러니까 뭐 휴가를 연장시켜 달라느니 뭐 통역병을 해달라느니 이런 거는 그냥 군대 안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추미애 의원은 보냈다고. 보낸 것에서부터 이거는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데서 지금 계속 싸움을 붙이는데 아니 만약에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한테 물어봤다면 당시 대표한테 이런 상황인데 부대에 전화를 넣을까 했으면 추미애 장관은 안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 거냐면 자기가 전화를 할 수 있었으면 굳이 제3자한테까지 비밀을 공유하면서 내가 전화를 했다는 걸 알리면서까지 전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전화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가냐고 우리 엄마가 추미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됐을 것을 안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칭찬해야 될 일이고. 아, 근데 핵심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역 보좌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서모 그 군이라고는 예. 어떤 관계시조라고 물었을 때 저는 추미애 당대표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다 말을 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하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압으로 비치는 상황.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전화한 것 자체가 뭐 부적절했다 이야기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그 야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러면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30일 휴가를 나왔어. 치료를 하려고 수술하고 보니까 20일 딱 지났는데 부대 복귀하라고 해. 그래서 지금 상황이 못 들어가니까 이 보좌관 형인지 삼촌인지 모르지만 전화해서 이거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게 무슨 외압이에요. 아니 질문한 거죠. 그리고 요즘은 군대를 다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부모들이 들어가서 그 뭐라 그래 대대장인가 하는 사람이 예. 오늘 저녁에 뭘 먹였는지까지 카톡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다 사진 찍어서 올려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지원 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고 사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병가를 쓰려고 했더니 막상 병가 연장이 안 됐다고 했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거는 역차별 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이제 우선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 반장이라는 것은 부대에 있는 지원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과가 이제 보급부하고요. 그다음에 인사부하고 두 가지 내용 일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인사 파트 부분에서 이런 이제 휴가나 이런 문제들을 담당을 하게 돼요.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디스크가 좀 심하게 나와가지고요. 근데 상병까지 다 마치고 이제 누워서 자도 되는 병장 때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군의관들 눈에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자대가도 병장이니까 아무 일 안 하거든요. 그럼 요새 일 좀 봐드릴게요.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우선 이제 군병원에 여기 지금 양주병원 갔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선 지원과장 손잡고 갔다. 간부 손잡고 가야 되고요. 가서 이제 여기서 진료를 받고 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거기서 민간병원 선택을 한 겁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해요. 군병원에서 수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료인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몇백만 원 주고 수술 받고 오겠다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내보내줘요. 내보내주면 한 달, 두 달 밖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군병원에 갔다가 양주병원에 갔다가 다시 부대로 돌아오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나가요.
처음에 10일을 받아서 나갔고 두 번째는 하루를 빼야 되기 때문에 9일이었고요. 세 번째 들어가는데 30일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19일 썼기 때문에 11일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3일조차 못 주겠다라고 얘기한 건 지원과장의 횡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건 횡포고 그러면 내 개인 휴가를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얘가 지금 수술을 받고 나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관이 형으로서 그냥 전화를 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아니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건 아마 그 자대의 휴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근거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행정상의 미입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6본 같은데 휴가 기록이 그래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 행정상의 미비를 지금 뭔가 앞뒤 팩트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의 소위 말한 백으로 뭔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다 완벽하게 갖춰졌겠죠. 그 행정상의 미비를 추미애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로 쓰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략 이런 얼개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전방위적 총기 낭사 수준의 의혹 제기하죠. 첫 번째, 뭐 카티유사를 뭐 특혜로 들어갔다. 요 논리. 요런 게 아까 신민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거하고 다음에 그 평창 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또 청탁이 있었다. 이거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추첨으로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또 평창의 통역병 같은 경우도요. 올림픽의 통역병 같은 경우도 압력이 있었으면은 통역병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누군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근무하고 있던 그 당시에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니까 그 서모군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카투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게 그래요. 내가 몸 건강히 2년 있다가 나가는 게 목표지. 군대에서 만난 전우의 잘못을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희생을 제공하는 전우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행정 처리가 안 됐다면 이게 행정 처리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모군이 처벌을 안 받았다. 그러면 잘못이 없거나 안 그러면 그 당시 부대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 부대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예. 서모군이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죠. 자대 배치 보직 업무 등의 청탁 의혹. 다 의혹을 붙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인 잠옷 의혹. 이 미친놈들이 왜냐면은 그 잠옷이다 이 새끼. 카티유사가 논산에서 전반기 5주 훈련 받고요. 우리 때는 6주였었는데 5주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의정부로 가요. 후반기 교육 끝날 때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추첨을 해. 부대 배치 및 보직. 이 방식인데 무슨 거기 특혜가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이 군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걔 의혹을 난사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카투사 중에서도 보직이 있다는 거지. 지들 놀리면. 쉬운데요.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쥐매 빼기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의혹이 있으면은 빨리 카투사 압수수색을 하든가. 참 미친. 빨리 압수수색하면 되지. 아 그리고 카투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네. 미군의 군대잖아요. 아니,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는 것들이 왜 미군은 못 하나? 거기에 지금 뭐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대표가 카투사에 관련해서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좋은 쪽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군대를 안 보냅니다. 아니, 요거는 카투사도 일반 우리 병이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이 카투사라는 게 이제 한국군 지원단이잖아요. 증원한다라는 의미인데 US 아미를 얘네들이 지원단인 건 맞지만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가는 육군 소속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을 만나진 않습니다. 그 간부들을 만나진 않는데 언제 만나냐면 이렇게 휴가 받고 이럴 때 만나요. 딱 그때. 그러면 지금 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지원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보급병으로. 어떻게 돌아가니 당시에 처음 인트라넷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이 보급 쪽도 인사 쪽도 다 마찬가지로요. 우선 둘 중에 하나만 잡히면 됩니다. 중대본부에서 행정병이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지원과에서 또 기록을 하고요.
어디든 하나라도 기록이 있으면 이건 정상적으로 병가를 나갔다 오고 휴가를 나갔다 온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과 업무라는 게 엄청난 업무 폭중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 일을 다 못해요.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몰아치기 들어가거든요. 몰아치기 들어가다가 누락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본부에 가서 그 행정실 가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 없는 거고요. 이건 행정상 실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총 잡는 법도 모르는 국짐당이 한 소리죠. 행정상 실수라고 보기도 힘든 게, 그러니까 약간 커뮤니케이션 상의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서군이 처음에 그러니까 병가 신청을 할 때는 걷는 상태에서 서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만약에 병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바로 병원에 보냈겠지 병가라는 개념 자체를 꺼내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처음에 병가 여부를 상담을 할 때는 서서 멀쩡하니까 그 진료받고 들어오겠지 생각했으니까 이 병가 한 달이라는 건 총 일수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 총 일수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나가서 직접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30일을 이어서 써야 된다는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그럴 줄 몰랐지. 왜냐하면 서서 겉보기에는 멀쩡했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바로 못 들어와. 예. 그러면 병가를 총 일수는 30일이지만 그게 나눠서 일주일 그 병가 쓰고 복귀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일주일 쓰고 이런 식으로 총 30일이라는 개념인 건데 이어서 30일을 쓰려면 21일인가 20일까지가 최장 기간이고 나머지 기간은 휴가를 개인 휴가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지금 2015년 4월 달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2015년 4월 달. 그래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가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란 이유로 가는 거지. 이 당시가 2015년이면 박근혜 때죠. 2016년도 박근혜 때죠. 2016년 11월 28일 카투샤에 지원 입대를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도 정권으로만 따지면 박근혜 때예요. 그런데 2017년 4월 달에 외래 진료를 받았더니 2년 만이죠. 수술 받은 지 2년 만에 통증이 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삼성 서울병원 그 원래 갔던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거 수술 필요해. 수술이 잘 안 됐거나 재발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날짜별로 보면은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 국군 양주병원에서 그 외래를 갑니다. 그런 경우 있어. 아픈 사람들은 휴가 이런 걸 떠나서 아프면은 일단 국군병원에 가서 외래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해. 그래서 병가를 허가를 받은 거죠.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거 수술 필요한데 해서 아마 그 오다를 국군 양주병원에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거 수술 필요해.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1차 병가를 해서 삼성 서울병원 입원 및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안 끝나니까 2017년 6월 15일 연속해서 이제 6월 23일까지 2차 병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문의가 들어갔던 이유가 애초에 처음 나올 때 너 이거 30일까지 쓸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문의를 했던 거고 쓸 수 없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휴가를 갖다 쓰는 거죠. 이 휴가는 나중에 자기가 제대할 때까지 쓸 수 있는 휴가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군대 있을 때 4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휴가 15일, 2차 휴가 15일, 그리고 말년 휴가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45일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무슨 외압이 있고 합니까? 아프지도 않은 애를 어느 날 갑자기 밖에 술 처먹다가 부대 복귀를 안 하고 탈령이 된 거야. 요거를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무마 좀 해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걸 마치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국짐당에서 황제 휴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군대 갈 때요. 군대 가기 싫으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허리에다가 목침 갖다 놓고 이렇게 몇 달 자면은 디크 나와서 군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는 건 맞지만 여기서 이걸 황제 휴가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멀쩡히 서 있다. 근데 얘가 휴가를 나갔어. 근데 나가서 실제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한 번 쓰고 무릎 절단을 내야 되는 휴가가 어떻게 황제 휴가입니까?
이게 황제 휴가라고? 그럼 당신들도 황제 휴가 나가세요. 절단은 좀 너무했네. 네, 나가서 의료 수술 받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황제 휴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카투사에서 지금 자대 배치를 가지고 뭐 외압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일반 이게 논산훈련소긴 하지만 일반적인 저는 배기보 나왔는데 거기랑 같은 방식이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걸러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자격증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난수 추첨이에요. 뺑뺑이 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군대를 30이 다 돼가고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인사장교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가 힘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 어디로 배치됐더라? 라는 건 먼저 알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어디로 배치됐더라? 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외압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뺑뺑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주 군병원 얘기하는데 전 철정병원 3군단 병원에서 3개월 일을 해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군의관이요. 이 친구 수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군의관이 이미 진단을 내린 거고 이 친구는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대 해당 소속 부대 인사장교한테 전화를 해요. 얘는 병가를 내보내야 된다. 얘한테 물어봤는데 이 군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래 나가서 받을래라고 했더니 얘가 나가서 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 병가를 내보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가게 된 거고 나가서 지금 병가를 30일 안에 멀쩡하게 쓰고 온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아니, 이게 외압이 되려면 사실은 이 정도 수술하고 했으면은 엄마가 나서서 의가사 제대 같은 거 그치, 동용할 그치, 수 그치. 있거든요. 근데 고생을 안 더 이상 했다는 못한다. 거잖아. 기껏 한 게 휴가 알아본 거 그게 전부라고요. 훌륭해. 진짜 핵심을 확 제대로 찔렀네. 내가 엄마면 아니 황제 휴가가 아니고요. 안 보냈다. 황제 휴가가 아니라 황제면 군대를 안 가겠죠. 이 모자란 사람들아.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뭐 카투사를 들어갈 때 보직을 또 뭐 황제 어쩌죠. 그 박근혜 때거든. 뭐 예를 들면 얼마나 책을 잡히려고 당시 야당의 당대표급 국회의원이 거기다가 박근혜 때 외압을 넣어가지고 추첨으로 한다는 거를 외압을 넣어서 보직을 바꾸고 평창올림픽 때 통역병 안 됐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 발사기 같은 것들이 있고 무슨 군대도 안 갔다 올 만한 것들이 있고 신원식이 똥별 출신 막 의혹 제기하는데 그러지 마. 그래서 니들이 더 싫어지는 거야. 이게 약간 조국 장관의 인턴 가는 거랑 비슷하게 통역병을 프레임을 짜는 건데 그 통역병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통역병 갔다 오면 뭐 제대를 빨리 합니까? 뭐 되게 웃겨요 가는 것도. 이건 극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상황 우리 실드 안 쳐요. 그냥 말을 안 하지. 자, 한마디로 해드릴까요? 얘가 진짜로 서 씨가 진짜로 휴가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랬다? 카투사가요 실제로 전역할 때까지 며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300일 나와 있어요. 주말마다 나오고 걔네들요 300일 휴가 받습니다. 밖에 나와서. 진짜 네.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 다 봤어요. 잠깐만. 카투사 최근에 나온 애들. 이보세요. 300일이면 거의 1년인데 그 숫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유튜브에서 최근에 카투사를 전역한 애들의 얘기를 제가 카투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좀 파악을 해보려고 유튜브를 쭉 봤는데 실제로 주말엔 무조건 다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가 나가 놀려고 하면 300일 나가 놀 수가 내 친구들도 그랬어. 있다는 거예요. 네. 걔네들은 그냥 거의 근데 출퇴근 개념이었기 그 때문에. 며칠 더 놀겠다고 이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좌관 전화를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이 52주고 2년이니까 52주에 주말마다 이틀 하면은 거의 200일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아들처럼 술 처먹고 운전했다거나 코너링이 좋거나 어떤 사람 딸처럼 마약을 갖고 들어왔다거나 그래가지고 얘가 원래 군생활 생각이 없어. 휴가를 나가가지고 마약하고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아예 안 들어와. 이거를 당대표 되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것. 그렇지. 이게 문제지. 그 혹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 같으면 평창 통역병 이걸로 갈 게 아니라 나경원처럼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딸을 이사장으로 앉히는 정도.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지. 아무튼 지랄 이연병들하고 계세요 진짜. 문제는 민주당이 흠잡을 거리가 없으니까 추미애라고는 고리를 막 흔들면서 지금 의혹 제기 언론들이나 무슨 요즘 조중동 신났죠. 단독. 야 어떻게 좀 정의연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좀 우리가 좀 쉬려고 하니까 이제 추미애를 흔드는구나 이제. 새끼들이 진짜. 저는 이게 정말 조작이라는 증거는 마지막으로 이 당직 사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직 사병 자체가 자기가 추장관 아들의 미복귀를 보고를 받았다. 뭐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이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짜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당직 사병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이 이야기로부터 사실 이 논란이 촉발됐는데 이 사람부터가 가짜인데 여기서부터 조작, 공작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딱 보니까 이게 휴가를 금요일 날 들어와야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안 들어오고 일요일 밤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대가 세상에 있어. 아니, 거기다가 군대 안 갔다 왔어 얘. 군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지만 세상에 이름 모르는 대위가 와가지고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나 그러네. 됩니까 그게? 대위 이름 모르면 근데 죽어. 불가능해. 말도 안 되지. 네. 그 말이 돼? 쉽게 표현하면 자기 부대, 그러니까 자기 일반 아마 보병 그럴걸요. 자기 중대 아니면 인사도 안 하지. 그렇죠. 그치. 그냥 그러니까 아저씨. 원래 그래.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니면 인사도 안 해요. 뭐 말도 안 돼. 그 지시한다고 그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서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이 꼭 맞네, 그리고 신원식 씨. 맞네. 응. 신원식 씨, 당시 같은 사람들 군대 방산비리네 뭐네 해가지고 가장 국방력이 악화됐을 때가 이명박근혜 때야.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 국민의 짐이 들어가 있겠어? 그렇죠. 이건 아니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꼭 무슨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하면서 관련도 없는 거. 카투샤 들어갔던 무슨 특혜 가짜뉴스. 평창 올림픽 어쩌고 가짜뉴스. 계속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꼭 국회에서 지랄 연병들을 떨고 있어 진짜. 그 얘기 여기까지.